이 롱부터 숏 나아가서는 남자 머리까지 또 어떻게 해야 좋은 실루엣과 좋은 폼을 가진 좋은 디자인을 고객에게 맞춰 디자인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철학들은 우리가 좀 지키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 컷 베이직, 오늘 1회차에서 이제 함께 해볼 거고, 2회차에서 도해도 실루엣, 이미지 컨트롤, 도해도, 전개도, 질량감, 이거에 대해서 2회차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들이 머릿속에 좀 자리가 잡혀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 이론들이 조금 자리 잡혀야 나중에 진도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했을 때 빨리 그 다음에 정확하게 좀 습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트를 했을 때 뭔가 진도를 잘 못 따라오신 분들은 이게 아직 약한 거예요. 베이직이 기초적인 내 몸의 포지션, 바디 포지션, 핑거 포지션, 커트에 대한 이해도도 잘 아직 부족하고, 왜 커트를 할 때 내 몸이 움직여야 하는지, 핑거 포지션이 이렇게 잡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습득하고 학습하고 교정하는 시간을 좀 가질 거고, 그래서 커트 베이직, 오늘 커트 이론, 조네 섹션, GSL, GSL, 그 다음에 커트 패널과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고, 그거에 맞는 미션들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필기구나 도구들 다시 한번 체크해서 그 수업에 필요한 거 반드시 다 체크를 해 주시고, 교육 그 커리큘럼에 저한테 다 보여주셔야 그게 도장이 찍힌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아직 개념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컷 베이직에 있어서 처음 가이질, 자 1번 가이질, 2번 가이질, 3번 가이질, 총 3가지 가이질이 있는데 일단 우리 빛하고 가위 있으면 한번 꺼내보세요. 빛하고 가위, 빛, 가위. 일단 가위가 이렇게 있으면 제가 일단 그 가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나 하면, 가위가 이렇게 한번 지어보면 여기 내가 엄지안에 넣는 엄지안이 있고 여기 약지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엄지안, 약지안이 있으면 여기 소지거리가 있죠. 그 다음에 움직일 동 써서 이걸 동날이라고, 얘가 고정된다 해서 정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커트가 되는 부분은 어디에서 커트가 되죠? 동날을 움직여서 정날에서 커트가 되죠. 그냥 명칭을 조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략적인 커트에서. 그 다음에 빛에서 빛을 이렇게 보면 굵은 빗살이 있고 촘촘한 빗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빛등이라고 표현하고, 여기를 빛뿌리라고 표현하고, 여기는 굵은 부분을 얼레살, 그 다음에 여기 촘촘한 부분을 고운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얼레살의 가장 윗부분에 여기는 파팅을 나누는 부분이요. 파팅이나 섹션을 나누는 부분. 그래서 파팅이나 섹션을 나눌 땐 얼레살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빗질, 그 슬라이스를 뜨고 빗질을 바르게 해서 커팅을 하는, 코밍을 할 때는 이 고운살을 사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걸 빠르게 전환하기 위해서 빛회전을 하고, 가위 회전을 한 목적은 내가 빛회전 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이 가위 난로부터 고객의 머리나 두피나 모발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꼭 이 빛회전을 해서 습관을 조금 지니는 게 좋아요. 그래서 먼저 빛회전 한번 해볼까요? 빛을 한번 이렇게 잡아볼까요? 빛 등을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세로로. 그리고 이 중지로 고운살로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빛회전. 그 다음에 이 회전한 걸 일단은 두고 가위를 한번 잡아보시고, 가위를 회전을 할 땐 여기 약지완에 대고 소지거리에 이렇게 잡은 상황에서
이 두 번째, 이렇게 두 번째 손가락을 쳐서 다시 이 소지거리를 넘어서 여기에 거는 형식으로. 가위 회전 잘 안 된다, 나는. 한번 해보세요. 나 가위 회전 잘 안 된다. 다 되나요? 다 되나요? 되시면 이제 얘를 잡고 같이 해볼게요. 얘 먼저 한번 돌려주세요. 잡은 상황에서 이렇게 비태전 하고 왼손으로 다시 옮겨와서 가위 회전, 커트를 했다라고 가정하고 다시 얘를 가위 회전하고 다시 콤을 잡는 방법까지. 예를 들어 빗질을 이렇게 바르게 하고, 빗질을 했으면 이 빗질에 된 콤을 왼손에 옮겨 잡겠죠. 이렇게 해서 섹셔닝을 해서 잡으면 여기 가져오겠죠. 그런 다음에 가위 회전을 하고 내가 뭐 커트를 했다라고 가정하고, 그러면 다 썼으니까 이제 가위날을 보호하고 다시 콤을 가져오는 방법. 여기까지가 한 세트. 그래서 코밍하고 섹션하고 코밍하고 빗을 섹션을 잡고 패널을 잡고 빗을 콤을 잡은 다음에 가위질을 한 후에 다시 가위 회전 빗을 잡는 게 한 세트.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내가 모발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코밍을 하고 바르게 해서 잡고 가위를 보호하고 회전해서 빗 회전, 가위 회전을 하는 목적을 우리가 조금 알아두는 게 좋겠죠. 잘 안 되신 분들은 1번 가위질은 이렇게 그냥 기본 가위질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우리 보통 학원이나 이런 데서 배우는. 얘는 개폐가 이렇게 크게 한번 해볼게요. 개폐를 크게. 얘 개폐양이 크게. 그래서 이렇게 앵글을 잡고 하이엔드에서 커트를 할 때 1번 가위질을 많이 쓰기도 하고, 탑 포인트나 뒷 포인트를 할 때, 커트를 할 때 저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이엔드 커트 끝 질감을 표현할 때나 그걸 많이 쓴다. 그래서 1번 가위질은 거의 뭐 탑에 하이앵글일 때, 그 다음에 뒷포인트 이렇게 쓸 때 1번 가위질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런 상황에서 뒷포인트 혹은 커트를 할 때 1번 가위질을 많이 쓰겠죠. 1번 가위질들을. 저런 상황에서 1번 가위질 한번 상황을 보고, 2번 가위질은 얘는 뒷포인트를 쓸 때 많이 쓰는데, 얘의 특징은 이렇게 일자가 돼야 돼요. 손목하고 가위날이 일자가 돼서 얘가 이렇게 뒷포인트가 될 때 11자 모양이 되도록, 가위날과 내 손목이 11자가 되도록 벌어지지 않게 뒷포인트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발이 있으면 뒷포인트를 하는 용도에서 보통 2번 가위질을 많이 써요. 그래서 로우 앵글에서 뒷포인트를 할 때, 혹은 뭐 어떤 상황에서 뒷포인트를 할 때 2번 가위질을 많이 쓴다. 왜냐면 얘는 날이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선 1번 가위질을 하기는 어렵고 3번 가위질도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선 수직에서 2번 가위질로 뒷포인트를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뭐 콤으로 잡고 이렇게 뒷포인트를 해도 되겠죠. 뭐 여러가지 상황이 있지만, 자, 3번 가위질. 얘 가위질을 아마 현장에서, 저는 이 가위질을 한 90% 이상 써요. 현장에서 아마 가장 많이 쓸 가위질이고, 이 가위질이 안 되면 자세가 안 나옵니다. 버티컬을 할 때 3번 가위질이 필수이기 때문에, 버티컬 섹션 잡아보세요 했는데 이렇게 커트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1번 가위질로. 1번 가위질로 하게 되면 얘가 많이 들려야 하기 때문에, 이게 난 불편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얘를 꺾어요. 얘를 꺾기 때문에 각도가 얘의 각도와 다르죠. 버티컬이 아니라 다이애고널이 됩니다. 버티컬 섹션으로 커트를 해야 할 걸. 근데 내가 3번 가위질이면 버티컬을 그대로 팔을 많이 안 들고 가용하는 범위를 많이 안 쓰고 이렇게 3번으로 커트를 할 수 있는데,
내가 습관을 계속 1번 가이질만 해오던 습관이 있으면 버티컬을 할 때 자꾸 이게 옆으로 가고 이렇게 커트하는 습관을 해요. 그러면 버티컬 섹션을 안 이루어지니까 커트선이 당연히 안 만들어지고 좌우 밸런스 안 맞고 자꾸 커트선이 이상해져서 여러분들이 나는 버티컬로 커트를 하는 걸 못하게 됩니다. 근데 이 습관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요. 못 바꿔요. 자기가 인지를 못해요. 내 1번 가이질로 커트를 배웠기 때문에 1번 가이질로 죽을 때까지 커트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 습관 들일 때부터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습관이 지금 계속 가는 것처럼 지금 한번 내가 습관을 들일 때 나의 편한 게 물론 1번 가이질이 처음엔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미용 오래 해야 되고 손목 보호해야 되고 정확한 커트선을 얻으려면 3번 가이질을 사용을 하셔야 내가 낮은 각도에서 커트를 하든 버티컬을 커트를 하든 정확한 커트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가이질의 특징은 이렇게 내가 이 날과 이렇게 내 손목이 이렇게 기역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버티컬을 했을 때 기역자로 꺾이지 않게 커트를 할 수 있겠죠. 쉽게. 그래서 날을 이렇게 낮은 각도에서 0도에서 커트하기 편할 거고 버티컬로 했을 때 버티컬로 수직으로 커트하기가 편하겠죠. 90도로 손목을 꺾어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낮은 각도에서 로우 폼에서 이렇게 각도를 할 때 근데 1번 가이질로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해서 거의 뒤집어서 이렇게 커트를 하죠. 그러면 각도가 들릴 수밖에 없어요. 두 마디든 한 마디든 들리는 순간 10도, 15도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로우 앵글에서 그냥 바로 커트할 수 있는 3번 가이질이 각도가 안 들리고 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버티컬도 마찬가지로 1번 가이질로 하게 된다면 내 몸이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틀 수밖에 없는데 3번 가이질을 하게 되면 내가 정확한 90도면 90도, 70도면 70도를 잡고 버티컬로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패널의 각도를 깔끔하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버티컬이든 호리존탈이든 다이애고널이든 조금 유용하게 쓰는 가이질이기 때문에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각도를 두 가지 이렇게 표현을 해놓는데 보통 커트를 할 때 저희는 커트를 할 때 천체축 각도를 거의 사용할 거고 두상 각도는 거의 사용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냥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개념은. 그래서 천체축이라는 건 내가 그 머리 중심에 하나의 그 축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축을 기점으로 뭐 90도면 90도 180도면 180도 그래서 0도, 45도, 90도, 130도, 180도 해서 여기에서 내가 손가락 한 마디 올라가면 15도씩 손가락 또 한 마디 올라가면 30도 이렇게 15도씩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손가락 한 마디, 두 마디가. 그래서 보통 한 마디에 한 10도, 15도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그럼 내가 커트할 때 손가락 한 마디를 대고 목에 대고 커트하면 10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내가 생각을 해서 내가 60도라 하면 처음부터 60도 맞추기 힘드니까 45도 포지션은 잡기 쉽죠. 거기에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조금 올린다 생각하면 60도 잡기가 편할 거고 반대로 75도로 내가 맞추겠다라고 하면 90도를 잡아놓고 거기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내리면 75도가 되겠죠. 그렇게 약간 포지션을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각을 먼저 잡고 거기에서 플러스 15도 큰 각을 먼저 잡고 마이너스 15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각도를 잡아주면 원하는 각도들을 좀 빠르게 뭐 전방 105도로 커트하세요 하면 90도 먼저 찾고 거기에서 손가락 한 마디 리프트업 165도로 커트하세요 180도 먼저 잡고 한 마디 리프트 다운 해서 커트 뭐 150도로 커트하세요 하면 135도 잡기는 편하니까 거기에서 한 마디 업해서 150도로 커트 리프트 업해서 커트 그래서 천체축 각도를 많이 쓴다 우리는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베이스입니다. 베이스는 온더 베이스, 사이드 베이스, 오프 더 베이스 그 다음에 뒤에 트위스트 베이스라고 있는데 온더 베이스 말 그대로
내가 얘 모발을 한 중앙으로 모아서 이렇게 커트를 합니다. 그래서 온더베이스의 패널이 넓어지면 얘가 이렇게 양 끝점이 중앙으로 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푹 파이는 패널이 나올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모이게 되면. 그래서 온더베이스를 커트를 할 때 오버랩을 버티컬에서 보통 얘를 많이 확인할 거니까, 얘를 만약에 커트를 하면 패널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얘를 기점으로 또 커트를 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 여기에 컴백스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부드럽게 원의 느낌으로 결국은 가져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제가 보통 호리존탈을 많이 써서 확인을 하죠. 버티컬을 쓰게 되면 좌우 밸런스를 여러분들 잘 맞추기가 되게 힘들어요, 처음에. 그 이유가 얘와 얘가 당겨오는 정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가이드를 내가 이렇게 커트했으면 반 버리고 반을 가져와서 다음 섹션을 커트를 하고, 또 반 가져와서 다음 섹션을 또 커트하고, 반 가져와서 다음 섹션을 커트하고, 이렇게 가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처음에 내가 잘 잡기가 좀 힘들어 해요. 그래서 온더베이스 내가 한 패널에서 정중앙으로 모아서 커트한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더베이스를 할 땐 몸의 포지션이 내가 그냥 그 포지션에 있어 줘야 돼요. 반복씩 움직이면서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정중선에 내가 바디 포지션이 있어 줘야 한다는 거.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 앞에 바디 포지션이 움직여 주면서 커트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이드 베이스입니다. 사이드 베이스는 뭐 다른 말로 스몰 디렉션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조금 다른 개념으로 여기 패널에 있으면 한쪽으로 내가 당겨와서 커트를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지금 당겨와서 커트를 했죠. 그러면 커트선이 당겨와진 쪽이 길어지고, 당겨와진 쪽이 짧아지고, 멀어진 쪽이 길어지겠죠. 길이가. 그래서 이쪽이 길이가 길어지고 얘가 짧아지는 이런 커트 패널의 선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쪽을 길게 하겠다면 바디 포지션은 내가 약간 반복씩 조금 못 가서 이렇게 가줘야 내가 얘보다는 조금 더 뒤로 디렉션이 오겠죠. 그래서 그 바디 포지션도 내가 온더베이스보단 조금 더 포지션이 약간 커트를 한다면, 얘는 여기에 바디 포지션이 있어야 한다면 얘는 여기에 바디 포지션이 있어야겠죠. 여기에 내가 바디 포지션 팔이 있어야 얘가 이쪽으로 당겨와서 오른쪽 길이가 길어질 거니까. 그래서 바디 포지션을 내가 정중앙에 두냐 여기에 두냐, 이걸 체크해 주시면 되고, 자, 오프 더 베이스는 뭐 다른 말로도 뭐 오버 디렉션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디렉션에 내가 기준선을 조금 넘어서 오프에서 커트를 한다 해서 내 바디 포지션은 내가 섹션을 뜬 것보다 조금 더 벗어나서 바디 포지션 발 두 개가 여기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당겨와지면서 내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 정중앙에 있으면서 스퀘어 박스 모양으로 커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옆에 와서는 한 이쯤에 와서 여기를 다 당겨와서 커트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오프 더 베이스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보다는 기준선을 내가 바디 포지션을 더 당겨왔기 때문에 길이가 더 길어지겠죠. 스몰 디렉션보단 사이드 베이스보단 좀 더 길이가 더 길어진다. 그래서 내가 뭔가 랭스의 기장을 더 많이 이렇게 바이어스를 주고자 할 땐 오프 더 베이스를 사용해서 조금 더 이 랭스의 뭔가 기장을 확보하는 역할을 할 때 우리가 오프 더 베이스를 많이 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베이스인데, 베이스에서 이제 아까는 뭐라고 생각해야죠? 디렉션이었잖아요. 디렉션. 앞쪽에서는 예를 들면 디렉션과 리프팅의 차이를 좀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디렉션은 좌우에서의 움직임을 디렉션이라고 표현하고, 상하에서의 표현을 리프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얘는 지금 우리 좌우로서의 디렉션만 준 거죠. 얘를 이쪽으로 좌로 당겼냐, 우로 당겼냐, 그냥 똑같이 움직였냐, 아니면 벗어났냐, 그죠? 이게 디렉션의 역할이고, 리프팅은 이제 상하의 개념입니다. 아까 걔를 그냥 뒤집기만 하면 돼요. 얘를 뒤집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똑같은 개념인데, 얘를 위로 당기면 아래가 길어지고 위가 짧아지겠죠. 여기는 똑같이 이 정중앙에서 커트를 한다면 똑같이 양쪽이 살짝 길어지고 가운데가 짧아지겠죠. 그죠? 아래로 내려서 내가 디렉션을 조금 리프트 다운을 해서 한다면 아래가 짧아지고 위가 길어지는 커트가 나오겠죠. 이게 아까 말했던 디렉션의 약간 상하 개념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프팅은. 그래서 똑같이 온더 베이스, 업 베이스, 다운 베이스. 업 베이스는 내가 기준 S보다 좀 더 높은 각도를 했을 때 업 베이스. 그 다음에 내 기준 각보다 조금 낮은 각도를 했을 때 다운 베이스를 쓰는 거죠. 그래서 커트 패널의 하단, 커트 패널의 상단, 커트 패널의 정중앙에 위치한 베이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트위스트 베이스가 하나 있어요. 트위스트 베이스. 트위스트 베이스는 뭐냐, 업 베이스에서 다운 베이스로 옮겨가고 싶어요. 이렇게 반을 나눴을 때 후방의 각도가 90도고 전방의 각도가 70도면 90도에서 70도로 점진적인 리프트 다운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러면 내 손의 패널의 모양이 이렇게 수평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얘가 각도가 이렇게 낮춰져야 돼요. 90도에서 85도니까 살짝 90도에서 85도로 떨어지게끔 손이 약간 낮춰주고, 다음 패널을 줄 땐 85도에서 80도로 떨어지게끔 각도가 또 낮아지고, 다음 커트를 할 땐 또 80도에서 75도로 커트가 되게끔 또 다운이 되고, 다음 커트 할 땐 75도에서 70도로 리프트 다운이 또 이루어지게 또 커트가 한 5도씩 점점 각도가 다운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커트의 패널이 약간 트위스트 된다 해서 트위스트 베이스, 그러니까 서로 각기 다른 각도를 연결하는 베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나 패널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졌어요. 그럼 여기 각도가 높고 여기 각도가 낮은데, 이거 높은 데와 낮은 데를 연결하기 위한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베이스를 우린 트위스트 베이스라고 표현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들을 조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슬라이스 엄청 중요한 부분이에요. 슬라이스. 자, 우리가 보통 슬라이스를 표현할 땐 호리존탈 있고 버티컬 있고, 호리존탈과 버티컬의 사이인 다이애고널이 있죠. 그죠? 거기에 이제 포워드냐 리버스냐가 존재할 거고, 전대각이냐 후대각이냐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먼저 버티컬의 특징을 먼저 보면 그레듀레이션, 무거움을 만들기가 쉽겠죠. 가로 패널의 특징이니까. 그 다음에 리프팅, 아까 말했던 디렉션과 리프팅이 있으면 리프팅 조절하기가 쉬워져요. 호리존탈은 리프팅 패널을 조절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가로 형태의 커트를 만들 때 되게 유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티컬은 세임 레이어를 만들기가 쉬워요. S나 L을 만들기 쉽고, 얘의 특징은 호리존탈과 반대로 디렉션을 표현하기가 좋아요. 좌우 패널의
뭔가 움직임을 표현하기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L의 특징인 가벼운 플랫한 형태를 표현하기 쉽다라는 거. 그래서 호리존탈과 버티컬의 사이인 느낌이 이제 다이애고널이요. 그래서 얘가 호리존탈에 가까운 다이애고널이냐 혹은 버티컬에 가까운 다이애고널이냐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일단 다이애고널의 성격은 그 다음에 호리존탈과 버티컬의 중간의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듀레이션과 레이어, 무거움과 가벼움의 그 중간에 HG, 그런 무거움과 가벼움의 볼륨감을 만들기가 쉽고 리프팅 디렉션을 조절하기가 쉽습니다. 이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얘와 얘를 동시에 컨트롤하기가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의 특징은 얘와 얘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둥근 폼의 형태를 만들기가 쉬운 슬라이스다. 내가 세로에 가까운 만약에 다이애고널이요. 이런 다이애고널이요. 그러면 세로의 성격을 조금 더 지니기가 쉽겠죠. 세로에 가까운 다이애고널. 반대로 가로에 가까운 다이애고널을 가지면 얘의 성격들에 가까운 느낌이 있는 거야. 그래서 가로 세로의 특징들, 그 다음에 다이애고널의 특징, 한마디로 요약하면 얘는 가로의 무거운 형태를 표현하기 좋고 버티컬은 플랫한 표현을 하기 좋고 다이애고널은 둥근 형태의 폼을 표현하기 좋다. 그래서 커트를 여러분들이 할 때 사실 저는 이 세 가지를 잘 적절해서 잘 쓰지만 처음부터 다이애고널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 여러분들이 되게 커트가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좀 익숙해지면 다이애고널은 왜 이렇게 되는 거구나, 트위스트 베이스에 대한 좀 개념이 더 쉽게 잡힐 거예요. 그래서 기초적인 것만 잘 따라오셔도 충분히 내가 나중에 응용해서 할 수 있다. 다음 넘어가면 중요한 부분이죠. 이걸 모르면 앞으로 진도를 못 나갈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존에 있어서 S각도예요. 자, 각 존에 있어서 S각도. 옥시피탈 후방 각도 몇 도죠, S? 그냥 쉽게 외우려면 그냥 6, 7, 8 외워요. 6, 7, 8. 그 다음에 시작을 105도로 끊고 120, 130, 150, 100 이렇게 외워요. 여기에서 15도씩 올라가면 되잖아요. 15도. 여기도 15도. 여기도 15도. 두상이 내려오니까 다시 각도가 다운돼야 되니까 15도. 그냥 이렇게 외우면 되죠. 6, 7, 8 외우고 여기서 15도씩만 올리면 되잖아요. 여긴 다시 두상이 내려가서 둥그러지니까 각도가 리프트 다운 되겠구나. 135. 이렇게 외우기 쉬운데 이거를 외우지 못하면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커트에 대해서 고민을 할 거예요. 그래서 꼭 이 존에 대한 이름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이 존에서 필요한 S, same layer의 각도예요. 모든 길이가 같아지려면 이 존에서 몇 도로 자르면 과연 same layer가 되냐를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에서 60도로 잘랐을 때 same layer가 되고 여기가 70도로 잘랐을 때 동양인의 모발에선 존 엑스섹션을 하는 건 이제 동양인의 모발의 기준에 맞춰서 한 거기 때문에 동양인의 두상에 맞춰서 한 거기 때문에 플랫한 두상을 가진 동양인들은 위쪽에 무게감을 좀 더 가져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위가 조금 더 길 수는 있어요. 얘들을 표현하는 건. 근데 여기도 80도로 커트를 했을 때 S가 만들어진다. 상하의 길이가 똑같아지고 여기도 105도로 커트를 했을 때 이렇다. 여기는 120도, 전방 135도, 탑 전방 150도, 탑 후방 135도로 커트를 했더니
이렇게 다 같아지는 S가 나오더라. 이 S의 기준에서 이 S의 기준에서 리프트 다운이 되면 뭐 HG나 미디움 그라나 이런 것들이 될 거고, 그죠? 이 S의 기준 60도보다 내가 높게 커트했어요. 뭐 80도 이렇게 커트했다면 레이어가 되겠죠, 그죠? 그럼 내 이 기준각을 알아야 난 여기를 좀 무게감 둥근 폼을 지니고 싶어 라고 한다면 내가 여기 각도보다는 기준각 S 각도보다는 리프트 다운을 할 거 아니에요. 난 여기에 지금 두상이 조금 볼륨감이 필요하니까 105도보단 난 조금 더 낮은 각을 써야겠어. 거기에는 난 HG를 표현해야 할 것 같아. 그럼 105도가 아니라 내가 90도로 커트를 하겠죠. 나는 여기를 뭔가 플랫하게 표현을 하고 싶어. 얘가 짧고 얘가 길게 표현을 하고 싶어. 그럼 135도로 커트를 하는 게 아니라 더 리프트업해서 뭐 150도, 180도로 커트를 내서 좀 더 플랫한 느낌을 주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내가 기준각을 알아야, 혹은 내가 패널이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얘가 무슨 모양인지, 이 상황에서 내가 리프트 다운을 해야 할지 리프트 업을 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선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얘를 알아야. 그렇기 때문에 이 각도들을 조금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희님.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좌표가 나와 있는데, 좌표는 여기서부터 끊어서 A, B, C, D, E, F 있고 여기에 I, J. 그래서 여기 밑에 1번부터 8번, 여기 0번부터 8번까지를 표현해 놨어요. 두상이 이렇게 있으면 귀가 이렇게 있다라 치고, 귀에서 한번, 귀 이어백에서 한번 끊을게요. 이어백에서 한번 끊으면 여기서부터 8번, 7번, 6번, 5번, 4번, 3번, 2번, 1번, 0번. 그 다음에 프론트 쪽에 01번부터 03번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내 바디 포지션이 만약에 3번 앞에 서 있어야 한다, 2번 앞에 서 있어야 한다, 1번 앞에, 0번 앞에, 뭐 01번 앞에, 8번 앞에 라는 걸 정확하게 또 알고 내가 커트를 해야 하니까 조금 더 그거에 대한 좌표를 더 수치화하기 위해서 표현을 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반드시 뭐 1번의 위치가 어딘지, 8번의 위치가 어딘지, 01번이 어딘지는 반드시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반드시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암기를 하시고 커트를 하실 때 반드시 아셔야 되고, 헤어 파팅을 할 때 보통 세 가지 파팅을 우리가 커트에서 많이 쓰는 건데, 물론 이 외에 커트 파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쓰는 파팅을 조금 넣어놓은 거니까 세 가지. 먼저 언더와 오버를 나누는 투파트. 투파트는 상하를 나누는 거야. 상하. 그죠? 그 다음에 이어 투 이어 파트는 뭐예요? 전방과 후방을 나누는 거예요. 그죠? 이어 투 이어는. 그러니까 두상이 있으면 얘를 4분할을 할 때 이어 투 이어와 투파트를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내가 모든 모발을 얘를 통해서, 투파트는 상하의 개념을 나누기 위해서, 이어 투 이어는 전방과 후방을 나누기 위해서 많이 쓰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파트는 보통 여기 이마 움푹 들어간 데 기점에서 여기 구가 되는 지점 전까지, 두상이 이렇게 구가 되는 지점 전까지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점으로 우리가 구와 약간 그래도 평면적인 느낌의 그 상하의 구분을 주기 위해서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소재가 달라지는 거니까. 구와 평면은. 여기는 마찬가지로 아까 말했던 0번부터 4번까지를 보통 프론트, 그 다음에 5번부터 8번까지가 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방과 후방을 내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나누기 위해서 전방, 후방, 언더, 오버로 나눠진다 라고. 익스터널하고 인터널이 있는데, 익스터널은 우리 예를 들어 건축물로 표현하면 이렇게 건축이 있어요. 그죠? 건축이 있으면 이 건축물의 외부 디자인들, 외부적인 형태를 표현할 때는 익스테리어라 하죠. 그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익스터널은 내가 외부 구조들을 만들 때 익스터널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외부 구조에 해당하는 영역들은 당연히 아웃라인, 즉 아웃라인 되겠죠. 아웃라인을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익스터널이 곧 인터널의 가이드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의 외부 구조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집을 이제 들어가서 이 집의 위에서 내려다 보는 뭐 평면도를 보면 뭐 이렇고 뭐 이렇다라는 건 이제 안에 인테리어인 거고, 그죠? 안에 들어와서의 디자인들, 구조들, 그게 인터널, 안에 내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익스터널과 인터널의 디자인은 이렇게 좀 나눠진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쭉 한번 읽어보면 돼요. 익스터널은 외부 구조를 의미하면 지상의 표면, 혹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아웃라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인터널은 내부 구조를 의미하며 아웃라인을 그리는 헤어라인을 제외한 모든 곳을 말합니다. 헤어 디자인의 80%의 면적을 차지하며 G와 L의 원리에 따라서 판넬의 각도에 의해 전체적인 폼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형태가 결정되고, 여기는 랭스나 그 다음에 형태가 결정되고, 여기는 랭스, 길이가 보통 결정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예를 들어 웨이트 포인트, 그 다음에 둥글다, 플랫하다 이런 느낌을 표현하고, 익스터널에서는 라인, 외부 아웃라인이라든지 길이를 관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인 혹은 길이를 관장하는 역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얘도 중요한 개념이죠. G에서 L로 갈수록 당연히 여기가 가벼워지고 G로 갈수록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G는 그냥 원랭스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으로 있는 내용들은 G, S, L, 거기에 사이에 뭐 HG, 미디엄 그라, 로우 그라, 그 다음에 뭐 로우 레이어, 레이어, 하이 레이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커트의 패널의 모양은 G는 위쪽이 많이 길고 아래쪽이 이렇게 짧은, 그래서 커트를 하게 되면 얘 영역이 이렇게 한 점에 이렇게 모이게 되는 무거운 느낌이 나겠죠. 그래서 가로를 강조하고 움직임이 작은 느낌을 강조하고, 큰 특징들만 보면 S는 길이가 다 같기 때문에 움직임이 자연스럽고 두상 모양을 반영하고 세로의 강조를 느낌이 있다. 그 다음에 레이어는 아래가 길고 위로 갈수록 랭스가 짧아지기 때문에 좀 더 플랫한 느낌이 든다. 얘와 반대되게. 그래서 세로를 강조하고 움직임이 가장 크고 길이감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 특징들은 사이사이에 있을 거고, 뭐 미디움 그라로 예를 들면 미디움 그라는 위로 갈수록 조금 길어지기 때문에 둥근 폼, 둥근 볼륨감을 나타내기가 쉽겠죠. 그래서 둥근 볼륨감의 곡선감이 느껴지는 패널이다, 커트 패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자, 뭐 이거 커트도 저기 QR로 해놨으니까 저기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해당 가발이 있으면
이거 과제거든요. G, H, G, S, L 자르는 거. 이거 다 잘라 오셔야 돼요. 다음 주까지. G 자르고, S 자르고, S, L 자르고. G, H, G, S, L 다 자르는 거. 그러니까 전체 G를 자르고, 전체 H, G 자르고, 전체 S 자르고, 전체 L 자르고. 해당하는 건 뭐 영상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뭐 전개도를 우리가 보면, 도해도를 먼저 보면 그냥 전체 G예요. 거의 전체 G고, 위쪽에 상하 부분에서 상에 해당하는 부분만 40도, 60도 리프트업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거의 그냥 위에만 로그라 정도고, 나머지는 다 G의 형태니까, 커트를 할 때 약간은 앞쪽이 조금 더 길어지게 조금 더 디렉션을 뒤로 줘서 커트를 해주는 게 핵심이겠죠. 그래서 전개도를 보면 네이프 0도, 그 가이드를 맞춰서 미들에서도 첫 단 0도, 또 미들에서 마지막 단 0도로 맞춰서 살짝 앞쪽이 길어지게. 그래서 처음에 G를 커트할 때 그 가발로 G, S, L을 다 한 가발로 다 커트를 해야 하기 때문에, G는 생각보다 여기 가발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선에 맞추는 게 좋아요. 목선, 끝 아웃라인을 엄청 조금 길게 설정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HG 자르고 S 자르고 L을 자를 수 있는 길이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여기 G를 너무 짧게 잘라버리면 뒤에 HG고 뭐 커트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얘 한번 잘라 보셔야 되고, 이걸 잘라봐야 자를 때 커트 패널의 모양이 다 G로 난다라는 것도 한번 시각적으로 확인을 해보시고. HG, 하이 그레듀레이션, 세임 레이어에 가깝고 높은 각도로 층을 만들어서 약간 둥근 곡선감의 둥근 폼을 강조하는 형태. 그래서 전체 HG로 커트를 하고, 자, 도해도를 먼저 보면 전체적으로 HG로 다 폼이 설정이 되어 있고, 자, 전개도를 먼저 보면 여기에서 네이프 0도가 아니죠, 이거. 자, 네이프 45도로 커트를 하고, 거기에 여기 온 더 베이스로 갑니다. 온 더 베이스. 약간 온 더 베이스로 갈게요. 그래서 온 더 베이스로 해서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약간의 폼이 나올 거고, 그래서 결국 완성되는 폼을 보면 얘가 살짝 이렇게 올라가서 얘가 이렇게 둥근 폼이 나와줘야 돼요. 웨이트 포인트가 걸리고. 그죠? 왜? 우린 거의 온 더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네이프 45도에 온 더 베이스로 커트. 디렉션에서 똑같이 커트를 해주고, 그런 다음에 50도에서 50도 똑같이 연결. 우리는 호리존탈로 해서 디렉션과 리프팅을 조금 더 세세하게 나눠서 하면 디렉션도 잡을 수 있고 리프팅도 컨트롤하기가 쉬우니까 우리는 호리존탈로 해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미들의 세 파트, 50도에서 50도, 60도에서 60도, 70도에서 70도. 얘가 결국 버티컬로 간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 모양은 결국 HG가 될 거니까. 그죠? 전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양이 나오겠죠. 버티컬로 커트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5, 6, 7 HG로 커트하고, 위에서도 똑같이 100도, 120도 커트를 합니다. 그래서 위쪽에 120에 관장하는 부분은 아주 극소수예요. 극소수. 한 2cm 정도만 해당할 거예요. 근데 얘를 넓게 잡아서 120도로 커트하면 되게 레이어가 많이 납니다. 그거 반드시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에 해당하는 탑 부분은 엄청 얇다라는 거. 반쪽으로 놓고 봤을 땐 1cm 정도? 근데 그게 반반 나누면 2cm가 되는 거니까 되게 작게 컨트롤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얘도 마지막 HG니까 얘들이 모이면 여기에 컨벡스가 생기니까 컨벡스를 제거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과제입니다. 과제. 내가 이걸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잘 만드는지. 이게 되게 쉬워 보이죠, 사실. HG, G, SL이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시각적으로는.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 S 자르라 하면 S 제대로 자르는 디자이너 잘 못 봤어요. 잘 못 잘라요, 생각보다.
그만큼 기본기가 잘 아직 안 되어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S는 모양은 위아래 길이의 패널이 똑같고, 그 다음에 두상 모양을 반영을 하며 세로를 강조하는 폼. 그래서 얘도 똑같이 온더 베이스로 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 햄라인의 익스테리어의 모양이 그대로 반영이 되죠. 그래서 먼저 커트 도해도를 보면 전체 S, 우리 그냥 네이프 60도, 미들 70도 뭐 외웠던 그 각을 그대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대신 커트의 전개도는 우리가 조금 우리가 커트하기 편하게끔 만들어줘야 하니까, 자, 네이프 60도의 온더 베이스 똑같이 진행할 거고, 미들에서 60도에서 60도로 똑같이 진행을 할게요. 각도의 변화 없이 일단은 디렉션 똑같이 진행하고, 위에 탑에서도 110도 130도로 해서 디렉션 똑같이 진행을 할게요. 그렇게 하고 위에 컨벡스 생기면 컨벡스 코너 제거. 얘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거의 같아야 돼요. 물론 위에가 조금 더 길 거예요. 내가 각도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위에가 조금 더 길 거지만, 전체적인 커트 패널의 모양이 상하가 거의 같다는 개념으로 가주셔야 합니다. 이 S라는 아래와 위의 패널의 길이가 거의 같다. 하지만 위에가 조금 더 긴 이유는 우리가 실제 모델을 했을 때 동양인은 플랫한 두상을 가지기 때문에 똑같이 해버리면 완전 레이어 같은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길이로 학원에서 배우는 그런 형태로 커트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S도 잘라보시고, 그 다음에 L입니다. L, 레이어. 레이어는 여러분들 길이 설정을 잘못하면 얘가 엄청 짧고 얘가 긴데 여기가 아예 모이칸처럼 엄청 짧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길이 설정의 레이어를 좀 잘 하셔야 돼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라고 제가 이런 미션을 드리는 거니까. 얘의 특징은 위가 짧고 아래가 긴, 위가 짧고 아래가 긴 커트 패널, 움직임이 크고 세로의 길이감을 세로를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움직임이 가장 크다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고, 얘의 도해도를 보면 전체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준각 S 각도보다 높은 리프팅 업 베이스를 사용해서 커트를 하면 전체 레이어가 되겠죠.